자, 수시 집중 상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실제 입시에서는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2교시 상담 바로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연결이 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가 굉장히 밝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신약개발연구원이 되고 싶은 고3 학생입니다. 네, 수시 원서 접수 기간인데 어때요? 네. 긴장이 좀 많이 되죠? 네, 많이 떨려요. 그래요. 자, 오늘 전략을 좀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성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김호성 선생님과 인사 나누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렇게 많이 고민 많을 텐데, 자, 오늘 네. 그 상담 신청 어떤 내용 때문에 주로 이렇게 상담 신청하셨습니까? 저는 제가 비교과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써도 좋을지 궁금해서 이렇게 연락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부분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선생님이 이제 조언해주는 내용 이제 살펴보시고, 마지막 최종 판단은 이제 부모님과 학교 선생님과 최종 상의하셔가지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이 잘 맞을지 가능성을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1학년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평균 등급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어는 2.05 등급이고요. 수학은 1.73 등급, 영어는 2.8 등급, 과학은 1.84 등급으로 전체 평균은 2.09 등급 나왔습니다. 자, 국수형 주요 과목 학기별 성적 추이 한번 살펴볼까요? 자, 국어는 2에서 3등급, 다시 2에서 1, 2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1, 2등급을 등락을 보이고 있고요. 네. 예, 수학도 1등급과 2등급 사이를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영어는 이제 3에서 2등급, 다시 또 3에서 2등급에서 역시 2, 3등급의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6월 모의평가 점수를 보면요. 국어 A형은 2등급, 수학 B형은 4등급, 영어 4등급, 화학은 1등급, 생명과학은 3등급인데, 4월과 한번 비교해보면, 국어는 4에서 2등급을 상승했고요. 수학은 반대로 2에서 4등급을 하락했습니다. 자, 영어도 이제 3에서 4등급으로 하락했고, 자, 화학원은 3에서 1등급으로 상승했고, 생명과학원은 그대로 3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 살펴보면요. 먼저 교내 활동으로, 자, 2학년 때 1학기 과학 학습 도우미 활동했고요. 자, 동아리 활동은 1학년 때 천문과학부, 그 다음에 2학년과 현재 3학년까지 생물의학 동아리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봉사활동으로 이제 개인 봉사활동만 살펴보면 1학년 때 36시간, 2학년 때 29시간 하고 있고요. 자, 방과학기는 1학년 때 12개 강좌, 203시간 하고 했고요. 그 다음에 2학년 때는 15개 강좌, 208시간 수강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세부 능력이 특기사항으로 전 과목 모든 선생님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 기록이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자기주도 학습 기록이 없다는 겁니다. 자, 수상 내용을 살펴보면 1학년 때 성적 우수상, 수학, 기술 과정, 도덕, 그 다음에 선행상과 모범상, 그 다음에 수학 경시대회 3등 했습니다. 자, 2학년에도 선행상과 다양한 과목에서 여러 과목에서 성적 우수상 받았고요. 자,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은 일지망의 건국대학교 바이오 산업공학과 KU 자기추천전형 학생부 종합입니다. 자, 이지망은 동국대학교 의생명공학과 학교생활 우수 인재전형 학생부 교과입니다. 자, 삼지마우는 건국대학교 화학과 KU 교과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살펴봤는데요. 김호 선생님께 분석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은 역시 이제 아까 앞서 자료 말씀드렸듯이 학생부 교과 성적이 상당히 우수합니다. 특히 자연계 학생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수학과 과학 과목이 1점대에 해당하는 등급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거기에 비해서 이제 6월 모의평가 점수가 좀 낮다는 거. 그래서 역시 이제 학생부를 이제 활용해서 수시에 좀 집중하는 게 좀 더 본인이 원하는 대학을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비교과를 보면 1학년 때 종합의견이나 그 다음에 1학년 때 모든 과목에 있는 교과 선생님들로부터 세부 능력이 특기사항이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아마 이제 수업 태도가 그만큼 좋았고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원만했다. 상당히 모범적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학생부 내에 있는 비교과 활동이 양이 많지 않고 내용이 좀 이렇게 풍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학생이 전공과 관련된 활동으로 좀 언급하자면 역시 이제 동아리 활동이죠. 이제 생물의학 동아리. 그 다음에 이제 생물 과제 연구라고 해서 이제 한 학기 동안 학생들과 함께 과제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학 학습 도우미 정도. 이 정도 이제 기록이 있다는 정도가 이제 전공과 관련된 활동이 되겠고요. 또 다음에 이제 학급 임원이나 그 다음에 동아리 임원, 이런 어떤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많지 않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기록들이 분명히 어디선가 있으면 자기가 자기소개서를 밝히면 되는데 네.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 조금 이제 미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내 수상 실적도 물론 이제 그 수상 실적 결과물이 많아야 좋은 거냐 그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교내 수상 실적과 관련될 수 있는 충분한 내신 성적을 갖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많지 않다는 것도 좀 아쉽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이제 하나도 기록이 안 돼 있다.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어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완할 점으로 우리 학생이 이제 처음에 얘기했듯이 역시 학생부 종합보다는 선생님이 역시 그 우리 학생과 뜻이 같습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럴 때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추는 가운데 학생부 교과 성적이 이제 우수함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정시 대비에 어떤 수능에 대한 어떤 공부를 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이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끝까지 그 수능 성적 올리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이 건국대 바이오산업공학과 KU 자기추천 전형 그리고 동국대 의생명공학과 학교생활 우수 인재 전형 그리고 건국대 화학과입니다. KU 교과 우수자 전형을 희망하고 있는데요. 희망대학의 합격 가능성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3개의 대학의 합격 가능성 진단을 해봤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모두 3지망 모두 상향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상향이라고 진단이 다 나왔는데요. 우리 학생 좀 실망하지 않았나 조금 걱정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상향인 대학 가운데서도 학생이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가능성이 있는 대학은 어디가 있을까요, 선생님? 예, 물론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이 대학들을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상향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서 조금 아마 놀라셨을 텐데 일단 그럴 만한 이유는 다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학생이 그래도 이 3개의 대학 중에서 그래도 이제 건국대학교 자기추천 전형 이 부분이 그래도 조금 더 이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선생님 좀 자세히 분석해 드릴 텐데, 네. 일단 우리 학생이 지원했던 전형이 대부분 다 이제 학생부 교과인데, 교과는 전년도 그 학교에 합격자들 평균 점수 사례가 있는데, 이제 우리 학생이 갖고 있는 점수보다 조금 더 이제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선생님은 이제 상향이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어차피 학생부 100%다 보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으로 했던 지금 이제 보여드릴 그 자료는 역시 이제 학생부 종합이다 보면 그 종합에 맞는 학생부 교내 활동의 비교과 활동이 풍부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좀 더 표를 보면서 어떤 특징과 그다음 부족한 점이 어떤 게 더 크게 있는가 이런 걸 좀 정확히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자, 건국대학교 KU 자기 추천 전형이죠. 일단 바이오 산업공학과 16명 모집합니다. 저 1단계는 이제 다른 대학과 비슷하게 이제 3배수로 이제 서류 100%로 이제 이때 서류는 뭐 자기소개서와 학생부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면접이 있는데 일단은 그 건국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다른 대학은 1단계 점수를 뭐 한 60%, 70% 반영하고 면접을 한 20, 30% 정도 진행하는 그런 대학이 많은 반면에 건국대학교는 1단계만 통과되면 서류 이제 보지 않고 무조건 면접으로만 평가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요. 일단 서류 평가에서 이제 유념을 두고 보는 그 대학의 주안점은 역시 전공 수학 능력, 과연 이과에 들어와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 학생이 일단은 뭐 수학이나 과학 교과 성적이 좋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또 인성 부분도 역시 모든 선생님들로부터 종합적인 어떤 긍정 평가 받았기 때문에 어떤 서류 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통과 의무가 조금 더 이제 명확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면접 평가가 만약에 2단계까지 가더라도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학생이 보여주는 학생부의 어떤 내용, 그 다음에 기본적인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일단 선생님이 어떤 면접에 대한 어떤 강점이 있다. 이걸 좀 파악하기 좀 어려웠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제가 상향했는데 만약에 우리 학생이 면접에 대한 어떤 그런 역량이 많다. 하는 걸 이제 이 시간에 좀 밝혀주시면 아마 여기가 이제 도전 가능한 거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가장 희망하는 건국대학에 대한 지원 가능성과 특징을 좀 알아봤는데 이제 면접에 대한 부분을 아직은 뭐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능력이 이제 파악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학생 수시 전략 어떤 큰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네. 저는 이제 우리 학생이 이제 기본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이제 가는 그런 부분은 분명히 이제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할 경우에는 좀 학교를 좀 더 좀 넓게 봐야 된다. 지금 우리 학생이 보고 있는 이 2개 대학 말고도 더 다른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좀 봐달라. 물론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이 건국대나 동국대를 지원할 경우에 특히 동국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역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인 두드림 전형으로 한번
지원해보는 것이 더욱더 좋겠다라는 그런 것들을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 표를 잠깐 보시면 그 동국대학교 의상민공학과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소신 지원입니다. 네. 뭐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또 표를 자세히 한번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으로 이제 단국대학교 죽전 캠퍼스 역시 소신 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광운대학교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으로 역시 이제 적정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추천 대학을 설명해 주셨는데 추천 이유와 그 각 대학의 특징을 좀 알아볼까요? 네. 일단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과는 그대로 지원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형만 제가 이제 두드림 전형을 말씀드린 이유는 일단은 그 동국대학교 자체의 어떤 사정관들이 지난번 특집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셨듯이 동국대학교만이 보는 어떤 그런 학생부 내용 중에 가장 주된 내용이 뭐냐면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 그 다음에 이제 독서 활동, 이런 부분들을 더욱더 이제 정성평가에서 많이 반영한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오히려 우리 학생이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다른 여러 가지 교내 수상이나 어떤 교내 활동보다는 그런 부분이 더욱더 이제 강조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하는 건데 제가 화면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동국대학교, 두드림 전형이죠. 자, 일단 의생명공학과 6명 모집하고요. 여기는 이제 1단계 3배수로 서류 100%, 학생부랑 자기소개서, 추천서가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단계 이제 서류 점수와 그다음에 면접 40%를 가는데 이때 면접은 다른 대학들처럼 뭐 신층 그런 면접이 아니라 좀 가벼운 면접입니다. 그래서 일단 1단계만 통과돼 준다면 면접에서 그게 큰 부담, 아까 봤던 그 건국대학교 KU 자기 추천 전형보다는 부담이 적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 최저가 이제 없다는 거. 자, 서류평가에서는 일단 지원 동기 및 진로계, 뭐 학교생활 충실도, 전공 적합성 이런 걸 보는데 이 학교생활 충실도의 가장 큰 것은 역시 선생님들로부터의 평가, 교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교과 성적 아래에 이제 기록되어 있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 다음에 이제 독서 활동 중에서 본인의 어떤 그 진로와 관련된 그런 독서 내용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나중에 이제 1단계 통과된 학생들은 면접에서 대학에서 이제 물어봅니다. 다만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 일단은 그 학교에서 기재가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자기소개서에 실제 본인이 학교에서 자기도 학습을 혹시 했다면 그런 부분이 왜 미기재가 됐는가를 그러니까 사유를 좀 밝혀주시고 그런 내용을 좀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면접은 역시 기본적으로 이제 인성 면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전공과 맞는가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발전 가능성, 정말 합격이 되었을 때 우리 학교에서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면접할 때 어떤 자신만만한 어떤 자신감보다는 자기의 어떤 그런 진로 계획에 대한 어떤 차근차근 어떤 내용들을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아마 좋은 어떤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학생에게 제가 이제 추천했던 그 단국대학교 이제 같은 경우는 학생부 우수자 전형인데요. 여기는 이제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인데 이제 일단 제가 소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단 전년도 합격자들의 이렇게 사례를 봤더니 좀 우리 학생보다는 점수가 좀 이렇게 그 합격자들의 점수가 낮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런 면에서 일단 학생부 일단 점수에 상당히 이제 유리함이 있기 때문에 네. 물론 본인이 희망하는 학과들이 또 이 대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단국대 같은 경우는 이제 수능 최저가 국영수 중에서 이제 한 개 3등급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우리 학생은 6월 모평 일단 국어 2등급에 그다음에 이제 수학이나 영어 4등급이었는데 아마도 이제 국수형 중에 본인이 물론 장점이 이제 수학이나 과학 과목의 내신이 장점이 있지만 오히려 모의고사는 좀 반대로 나오다 보니까 네. 약간 이제 좀 그런 정시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국영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이 자신 있는 국어나 또는 영어나 또는 뭐 수학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예, 충분히 전 통과리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광운대학교 이제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입니다. 이것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작년도 학생들의 합격 사례를 봤을 때 우리 학생이 좀 문항이 넘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적정이라고 오히려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는 이제 역시 학생부 100%인데 이제 수능 최저가 여기는 4개 영역 중에서 이제 2개의 등급 합이 6입니다. 그러니까 합이 6이라는 얘기는 모두 3등급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생이 2등급이 있다면 또 4등급, 또 1등급이 있다면 5등급이 있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국민대학교 교과 성적 우수자 여기는 이제 전형이 1과 2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 면접형에 해당하는 부분이라면 이제 1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면접이 좀 자신 없으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는 2로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도 둘 다 무난히 우리 학생이 넘을 수 있다. 뭐 여기 수능 최저 같은 경우는 뭐 2개 등급 합이 6, 아까 봤던 강원대랑 똑같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 학생이 도전해보고
적정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이제 숭실대학교,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도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들이 들어있는 대학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지원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홍익대학교를 아마 이제 저희가 사전에 신청하실 때 이제 지금 물어보셨는데, 홍익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과가 좀 많지가 않습니다. 홍익대학교는 주로 이제 건축 계열 학과랑 그다음에 이제 이공계 공대 계열이죠. 그래서 자연과학부는 또 없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학과가 굳이 아니어서 내가 홍대는 일단 가야겠다라고 이제 생각하셨을 때는 홍익대학교는 건축학과 빼고는 전부 다 일단 지원 가능하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적정 수준의 범위 대학까지 다 짚어주셨는데요. 선생님, 그럼 앞으로 우리 학생 남아있는 건 이제 준비만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럼 네.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 역시 이제 학생부 교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이제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대학들이 분명히 여러 대학이 있다 보니까 역시 정시 공부까지 같이 병행한다는 마음으로 일단 수능 공부, 예, 열심히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는 그래도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아까 본인이 희망했던 그 동국대학교를 두드림 전형으로 지원한 경우라면 역시 이제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좀 열심히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상황이나 그 다음에 이제 독서 활동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3학 1학기 것이 그동안 2학년 때까지 내용하고 이제 맞물려서 계속 잘 왔다면 그런 부분을 나중에 자기소개서 계속 이제 부각시키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역시 이제 면접을 가야 되겠죠. 자, 그 면접을 혹시 이제 갈 경우라면, 그럼 물론 이제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면접은 거의 없는데, 종합을 지원할 경우에, 지금 우리 학생이 그래도 종합 전형도 학생부 교과가, 물론 좋고, 학생부 교내 활동이 좀 부족해서 약간 망설이겠지만, 근데 선생님이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을 많이 간다면, 네. 예, 동국대 두드림 전형 같은 경우 면접이 있기 때문에, 면접은 반드시 이제 진위 여부도 분명히 확인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작성했던 자기소개서, 그 다음에 학생부의 내용이 과연 맞느냐, 정말 학생이 그 선생님들로부터 긍정평가를 받았을 때 왜 그렇게 받았는가를 정확히 묻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하시되, 다만 대학마다 그 면접에 대한 기본적인 평가 기준을 다 그 수시 모집 요강에 공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서 본인이 예상 질문, 예상 답변을 반드시 연습하고 가셔야만 그 시간에 떨지 않고 열심히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네, 우선순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지원을 한다면 자기소개서가 이제 합격에 굉장한 영향을 미칠 텐데, 자기소개서를 사전에 선생님 보셨는데요. 어떤 점 보완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우리 학생이 좀 질문 한번 하고 싶은데, 우리 학생이 자기소개서 먼저 여기 보내셨잖아요. 네. 예, 어떻게 그 완성된 자기소개서였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보내신 건가요? 보낼 당시엔 다 완성을 못한 상태여서 일단 일부만 보낸 상태였어요. 아, 네. 그렇죠. 예, 네. 또 역시 이제 자기소개서가 이렇게 완성되지 않은 어떤 그런 부분이어가지고 혹시 이렇게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거면 학생부 종합전형도 좀 이렇게 좀 보류해야겠다라고 이제 선생님이 약간 좀 방금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군요. 다행이네요. 지금 이제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는 대기업 공통양식 세 문항을 보통 다 작성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학마다 자율문항 하나 정도를 이제 추가하는 대학이 있는데 보통 우리 학생이 쓰는 여기 동국대 같은 경우는 추가 문항은 이제 없고요. 다만 이제 우리 학생이 지금 이제 저희 방송에 이제 보냈던 자기소개서 내용은 그 대기업 공통문항의 2번 문항,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그 자기소개서 내용 중에 2번 문항이 뭐냐면 이제 교내 활동 중에서 의미 있는 활동 3가지를 써달라. 1,500자 이내로. 할 때 이제 우리 학생은 이제 한 개 활동에 대해서만 이제 내용을 보내왔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글자 수는 한 500자 정도 내외를 좀 해줘야 다른 2개의 활동이 같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자기소개서를 좀 더 좀 우리 학생이 신경을 좀 써달라. 지금 여기 방송에 보냈던 어떤 내용 정도가 지금 완성본이 아니다고 하니까 좀 다행인데, 좀 자기소개서의 내용을 본인이 학교생활기록부에 분명히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자기소개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우리 학생을 판단할 수 있도록 또 1단계 합격을 시킬 수 있도록 자기소개서 내용을 좀 더 충실하게 작성하는 연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은 그러면 정제 과정을 많이 거쳐서 완성도를 높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우리 학생이 상담 신청을 보니까 중앙대 논술 전형도 지원을 좀 고려하고 있는데 걱정되는 게 수학 실력이 부족하다 이런 걸 걱정하고 있는데 정말 이 학생이 걱정하는 것이 힘이 될지 궁금한데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중앙대학교가 이제 올해부터 작년까지는 통합 논술인데 지금은 이제 수학하고 과학을 다 분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학 문제 따로 풀고 과학 문제 따로 푸는데, 물론 이제 과학은 이제 그 범위가 원 과목이다라고 했지만 2까지 볼 수 있는 범위까지 가기 때문에 결국 1, 2가 같이 가는 거죠. 저는 우리 학생이 지금 제가 이제 학생부 교과는 분명히 충분히 좋은 등급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능력이면 어떤 이제 그 수학이나 과학 문항을 풀 수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되는데, 이제 수학 그 모의고사 성적이 또 이렇게 좀 높지 않아서 저는 오히려
자연계 논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개념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개념을 가지고 응용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의 학생들이 논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 어떤 우리 학생의 좀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준비가 혹시 많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 다시 무리해서 준비하는 것은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을 다 받아봤는데요. 자, 들어보니까 어떤가요, 우리 학생? 네, 많은 걸 알 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궁금한 점 많이 풀렸어요? 네. 네. 자, 끝까지 수능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꼭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건국대학교를 희망하는 고3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수시 지원 전략은 우수한 교과 성적을 활용해 학생부 교과 전형을 고려하시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과 자기소개서의 완성도를 높여서 학생부 종합 전형도 고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시 추천 전형은요, 소신으로 단국대 육전의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 적정 수준으로 광운대 교과 성적 우수자 전형, 그리고 국민대 교과 성적 우수자 1과 2 전형 등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팁으로는 대기업 양식에 맞게 다시 작성하도록 하시고요. 필요한 내용만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은 삭제, 완성도를 높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기대합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종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액은 학생들의 장학 기금으로 쓰입니다. 수시 합격에 대한 궁금증, 내신 성적에 대한 걱정, 내가 원하는 대학, 고3은 걱정이 많다. 하지만 꿈도 많다. 내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네, 이제 본격적인 원서 접수일에 들어선 만큼 오늘도 수시 집중 상담 함께 했는데요. 우리 학생들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정재원 선생님, 김호성 선생님, 그리고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내일도 수시 집중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내일은 한국외대 브라질학과를 희망하는 학생, 그리고 한양대 정책학과를 희망하는 고3 학생과 함께하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